네, 장혜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댓글창은 두 가지로 아주 뜨겁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금 전에 모신 박철영 감독, 그야말로 영화 제작을 완성을 해놓고 나서 지금 아스팔트로 뛰어드셨어요. 예, 예, 상영 시작되면 꼭 보러 가겠다. 김치, 예, 그런 걸로 아주 뜨겁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글 쓰면은 다 고발할 거냐, 이 카톡 계엄령과 네. 관련된 얘기입니다. 카톡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 보면서 왔는데요. 네. 윤상현 의원이 요즘 또 한남동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자기 스스로 민주당의 그 민주파출소인가요? 네. 카톡 검열하는 예. 거기다 자진 신고를 했대요. 방금 전에. 나 네. 카톡했다 지금. 네, 나 지금 카톡으로 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있다. 나 좀 잡아가라. 자진 신고했다라는 기사가 아침에 막 속보로 뜨는 걸 제가 대기실에서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쉽게 그렇지. 말하면. 그리고 저는 민주당한테 좀 고마운 게요. 예. 사실 우리 아미고 분들도 좀 답답하셨던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좀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싸우고 대통령 탄핵 반대 위에 나서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카톡 검열이 딱 터지니까 나경원 의원, 강승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도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그 카드 뉴스에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내 카톡도 검열해라. 이게 하나의 캠페인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 이 이재명의 민주파출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우게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민주당이나 그 전용기 의원한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재명이가 성역은 없대던데. 그런데 이제 저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카톡이 검열해봤자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민주당 저러면 안 된다. 이재명 욕하는 거나 좀 나오겠지만 이재명 카톡이 공개되고 검열되면 그거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뭘 또 찢으라고 할지.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아니 그 너무 중국말로 써 있지 않을까? 뭐 중국어 셰셰를 시작해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중국 기자단 이 와중에 만난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저놈을 찢으라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그 요새 그분 참 유명하잖아요. 도련님 하는 분. 네. 그에 준하는 엄청난 내용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카톡에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 말이 이재명이가 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판을 크게 키워놔가지고. 네. 그래요. 그 이재명이가 굉장히 조급해한 것 같죠? 네, 지금 2심 재판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법조인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전해드리면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선거법 2심 3개월 안에 끝난다라는 의지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좀 아쉬운 건 그 3개월이 1심 끝난 직후에 3개월이면 2월 15일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2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이제 1월부터잖아요. 네. 4월에는 2심을 내겠다라는 게 지금 법원 내부에서 떠도는 이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선 가도 확정되고 나서 2심이 나오면 내가 이거 무시할 수 있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이나 이런 것들 본인이 이제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2심이 나오면 아무리 개딸당이라 하더라도 2심까지 유죄 나온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내세우냐. 아니 권순일이가 또 있다 그러겠지 뭐. 그 뭔가 또 막 이런 온갖 발목 잡힐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2심에 대한 트라우마, 조급증 등이 이재명을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 46 그리고 한겨레에서 44점 아까 6인가? 네. 뭐 대단한 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고스란히 국민의힘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 상승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럼요. 견인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똑바로 직시해야 될 게 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면 막 보이는 건데 뭐. 그런데 이 국면에서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 대통령을 버리겠다라고 하면
지지율 상승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분명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되고요. 아예 조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걸 조사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 보내줄까? 그럼요. 그건 근데 사실 해보나 마나. 해보나 마나인데 그걸 네.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들이.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 높게 나오는 분들이 다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지금 다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서 한 말이 맞기는 맞아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렇지.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몸살이자.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고 예.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지키고 탄핵 반대위에서 싸우라고 지지율을 올려줬으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치권의 미천이거든요. 실탄이에요. 지지율이. 지지율이 높으면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당원들이 국민의힘 보고 대통령 탄핵 반대 이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실탄을 막 갖다 줬어요. 군자금을 준 거예요, 지지율로. 근데 실컷 실탄과 군자금 받아놓고 야 이거 우리 싸우라고 준 거 맞나?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실탄을 마련해 준 분들의 실망과 분노가 나중에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 해보니까 꼭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 사격하라고 주는데 그 중에 꼭 몇 개를 빼가지고 지 목걸이 만들러 걸고 네. 전문 용어로 패급 병사라고 하죠. 네. 국민의힘이 딱 그 꼴이에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 지지율 상승의 의미를 국민의힘이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주목하는 것은 2030과 수도권 상승세입니다. 네. 지금 뭐 조경태나 김상욱이나 또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 이거 보수만 결집하는 거다. 이러다가 뭐 중도층 다 떠난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중도의 실체가 뭔지를 차치하고요. 예. 보통 2030과 수도권을 우리가 캐스팅 보트이자 중도층의 핵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과 국힘 지지율 상승은 2030과 수도권이 견인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제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라는 계층이 있다면 그분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하는 꼴을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결집한다는 게 이제 데이터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숫자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도거리는 인간들에게도 2030 지지율과 수도권 지지율 봐라 라고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머리 나쁜 사람도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머리 나쁘다고 뭐라고 그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머리 나빠서 처음에 틀렸어. 그런데 정직하기라도 하면 네. 지가 왜 틀렸는지는 보면 알잖아. 그럼요. 그럼 네.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거든. 근데 이것들이 고치지를 않아. 그러면 머리도 나쁜 데다가 성질도 더러운 자들이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악의적인 의도도 숨어 있다고 글쎄 생각해요. 말이에요. 예. 지금도 여전히 중도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요. 예. 그 김상욱이나 조경태나 예. 또는 이번에 의총에서 네. 어제였던가요? 네. 김상욱이 막 욕먹으니까 어허. 따라 나간 사람들이 3명이에요. 정성국, 한지아, 고동진 이 3명이 항의하면서 같이 나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는 머리가 나쁘기보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자꾸 폄하하고 네. 대통령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 안 돼야만 한동훈이 돌아올 수 있다. 음. 그래야만 한동훈이 대선 주자가 돼서 당을 다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그래요? 이 지지율 상승을 폄하하고 막 이 비난을 하고 이러다 망한다라고 막 기우제를 지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혜진 최고위원. 한동훈이 누구예요? 아니 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제 잊혀졌는데 예. 최근에 진짜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 고성국 TV에서도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의도와 서울 일대에 한동훈 팬클럽이 뜬금없이 그 이상한 플래카드. 한동훈 찬양하는 현수막을 막 달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아, 그러네.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다 우리 시민들이 용감한 동료 시민들이 그거 다 신고해가지고 다 뜯었습니다. 하루 만에.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하루 만에 없어졌구나. 그 팬클럽들이 갑자기 서울 시내 수십 개 곳에다가
누가 뭐 한동훈만이 희망이다 이런 식의 현수막을 막 달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미련을 못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또 자기들이 다음번 공천을 받는다라고. 한동훈 아니면 한지아 뭐 정성국 고동진 김상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조경태는 왜 저러느냐. 예. 한동훈이 돼야만 자기가 당 대표도 할 수 있고 뭐라도 한다. 네. 근데 어쨌든 이 탄핵을 반대하는 원외당의 위원장 80명이 이름을 걸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네. 어쨌든 관저 바로 앞에는 정치인들은 또 서 있게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네. 이 원외 당협위원장분들 만나러 한남동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도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송사가 좀 많아요, 사실. 김남국한테 민사에서 3천만 원을 때려 맞질 않나. 그 불법 코인 의혹 제기했다고. 형사에서는 무죄 난 거 아니에요? 형사에서는 다 무죄 났죠. 근데 이제 이런... 보통 공인에 대한 비판은 다 허용이 되는데 예. 항소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민주당이나 선관위가 저를 고발한 걸로 제가 주말마다 부산 내려가고 하는 게 예. 재판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재판은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밤 늦은 시간에만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저녁에 이제 이상규 위원장 등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을 한동훈 지도부 때는 김종혁이라는 인물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원외위원장 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수도권 위원장들은 전부 다 한동훈 편이다. 우리는 대통령 반대한다. 이런 걸 막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시국에서 80명의 위원장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 반대한다고 모이니까 이제는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일부 친한계 원외위원장들이 입도 뻥긋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숫자로 붙으면 너네 몇 명이냐. 우리는 80명이다. 그리고 이 원외위원장들의 지역구가요. 대부분 서울, 경기와 충청도입니다. 우리 또 세종에 이준배 위원장도 있고 이상규 위원장 성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지금 중도가 없다는 분들 저 그 말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일단 이따 치고 그 중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수도권이고 충청이잖아요. 거기 원외위원장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는 거 자기 정치 생명 건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과 충청의 민심도 이런 졸속 탄핵은 안 된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라는 거라는 걸 이분들이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 원외위원장 80명의 움직임이 정말로 의미심장하고 이상규 위원장 보니까 수염도 안 깎고 정말 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더라고요. 수염이 덥수룩한 게 보기가 좋더라고. 네, 정말 그 결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제 좀 정치인처럼 보이던데. 네. 그래서 이 움직임의 숨은 의미 그리고 이분들의 지역적 배경 또 하종대 위원장 경기도 부천이 지역구죠.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과 충청권의 위원장들이 나섰다는 건 그곳의 민심도 탄핵 반대에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에는 상당한 압력이 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이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뭘 자꾸 무슨 독자적인 무슨 계엄 특검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최상목이는 여야 합의해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덜렁 합의를 해 갖고 오면 특검 국면으로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 점을 원외당의 위원장들도 제일 걱정을 해서 입장문도 내고 그러던데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80명의 당협위원장들이 특검 졸속 협상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성명을 낸 걸 지도부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 비판이 지도부에게 가고 있지만 제가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제1결 때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탈표가 6표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2명만 더 넘어가면 이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뭐 외환죄까지 포함돼 뭐 북한 우리가 유인물 보내는 거라던가 뭐 대북 확성기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게 덜컥 통과가 될 수 있으니 이걸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그 좋은 의도와 다르게 이런 협상을 내놓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마련한 특검에 동의를 해주겠느냐. 벌써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 협상이라는 걸 명분 삼아
특검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가 깨질 수 있다. 우리가 이 민주당한테 목줄 잡혀서 끌려가다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특검 반대하고 특검 협상안 안 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45% 이상으로 치솟아서 일부 조사에서 민주당을 역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민의를 받아들여서 민주당의 막가파식 점령군 행세에 더 강하게 대응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만에 하나 2표 더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말 당을 깰 각오로 그 사람들 다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네. 정말로 그때 네. 가서는 아니 해체해버려야지. 네. 저놈의 당 그거 놔둬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 조사하겠다는 특검이 아니라 이 특검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군과 정보기관을 다 장악해서 북한과 중국에게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특검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지지율 45가 나오는 대통령을 배신하고 당을 떠날 바보가 있을까 싶으네요. 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게 바보인지 악당인지 뭐 조경태, 김상욱 그리고 아까 따라 나갔다는 한지아, 정성국, 고동진 아니 고동진 의원은 삼성에서 무슨 사장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한동훈이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들어와서 반도체나 뭐 이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냥 한동훈계랑 같이 집단 행동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그런 바보인지 악당인지 모를 존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트럼프 측근과 면담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네.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미심장하죠. 예, 그 측근과의 면담이 그리고 1회가 아니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타 공인하는 측근과의 면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관저에서 우리나라 의전 차량이 아닌 캐딜락 의전 차량 등등이 사진에 포착되는 모습 등이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도 이거는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강한 수준의 그럼요. 그러니까 공식 취임 전인 걸 고려하면 굉장히 무거운 경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키워드는 뭘까? 반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반중이 화두였고 예.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것도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반중 정선으로 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재명은 셰시의 제명이고 싱하이밍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이재명이 중국 기자들과 만난 거 보도됐잖아요. 그 동아일보 기자가 주선했다고 하고 이것도 미국에 보고가 다 됐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역대 모든 정치인 중에 반중 노선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문재인의 그 친중 굴욕 외교를 완전히 바꾸고 한미동맹 강화시켰고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이 예전처럼 쳐졌으면 몰라도 45% 절반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배팅을 고민할 만하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가장 강력한 반중의 우군을 선봉장으로 그럼요. 예.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최근에 이 트럼프 측근들의 기조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잖아요. 네. 이게 좋고 싫고를 떠나서 다른 나라 정치에 되게 세게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래요. 뭐 캐나다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이런데. 그 머스크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 걸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제지가 됐겠죠. 그럼 그 기조에서 1월 20일 취임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어떤 발언이나 트럼프 대통령식의 메시지가 예.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뭐 내정 간섭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취임도 하기 전에 트루도가 그냥 사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걸 캐나다 국민들이 뭐 내정 간섭이다 어쩌고 뭐 이렇게 또 항의한 적도 없어. 그냥 그만둔 거지.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트루도가 가만히 있으면 네. 캐나다에 엄청난 관세가 부과되어서 네. 이 캐나다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판단이 있으니 트루도의 자진 사태에 캐나다 내부 반발이 별로 없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이대로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면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대중 견제가 셰시 제명
노리고 한국에도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경제 안보의 우산이 조금만 젖혀져도 대한민국 경제 안보에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타격이 이게 되는 이제 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를테면 이제 관세 25%딱 요거 하나 가지고서도 캐나다 언론들이나 캐나다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요. 야, 네. 이거 트리도가 계속 있으면은 결국 관세 25% 맞을 거야. 트리도가 그거 풀려고 갔는데 실패했어. 네. 그러면 이 사람 계속 갖고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이 결국 트리도를 물러나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VOA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캐나다에 대한 메시지보다 10배 이상 강한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미. 그럼요. 네. 예? 네. 이를테면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은 거의 노골적으로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 안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기 대선하자는 얘기도 아니니까. 그럼요. 결국은 대통령 탄핵 기각시켜서 또는 각하시켜서 빨리 복귀시켜야 돼.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메시지의 강도가 예. 저는 1월 20일 이후로 더 강해질 거라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미국 정부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때 네. 뭐 국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등하기만 하면 국내 여론이.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예. 그 여론을 대등하게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친중 정부냐 친미 정부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관점을 좀 바꿔서 예. 이게 단순히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의 프레임을 더 확장시켜서 네. 대한민국이 친미 정부로 남을 것이냐 친중 정부가 될 것이냐 그 프레임까지 저는 확장시키고 국외 특히 미국에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내일 뭐 불법 체포 2차 작전 제2차 불법 체포 작전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현재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의 긴급 호소문도 네. 방금 막 나왔고요. 네네. 여러 가지 정황상 하려는 시도 정도는 하겠지만 네. 지금 언론에 말하는 것처럼 예. 뭐 무슨 트랙터를 동원하고 뭐 차로 밀어붙이고 네. 1000명이 막 경호처를 체포한다. 저는 그게 실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저귀 차고 나온대. 네, 그게 뭐 2박 3일 텐트를 치고 버티겠다 이런 거 일종의 경호처 내부를 흔들려는 심리적 기만 전술이라고 근데 보여지고요. 공수처는 조금 덜 나오겠대. 1차 때부터. 오히려 숫자가 더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 근데 지금 문제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입니다. 이 사람이 직무대행 자리에 앉아서 네. 다음 정권에서 경찰청장이 되고 싶은지 배팅을 세게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문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남미의 깽단 다루듯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 표현을 정진석 실장이 쓴 거예요. 어떻게 경찰이 대통령을 남미의 깽단처럼 다룰 수 있냐. 근데 이게 이호영 차장이 무리를 하겠지만 실제로 뭔가 하는 척 보여줘야 되니까 막 하겠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경호처가 단일 대우가 흔들리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것 같지만 보여주면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이 공수처와 경찰의 시도가 저는 와해되고 다만 그때 5시간 반이라서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치 자체는 5시간보단 얘네가 길게 할 것 같다. 한 12시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뭐 트랙터를 밀어붙이고 500명이 뭐 경호처 직원들을 일일이 체포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단일 대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리적 기반 전술이지 실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앞을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특히 오늘하고 내일은 더 많은 우리 사회복국민들이 한남동 대첩 현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바로 방송 마치고 한남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뭐 여러 시국이 그래도 2주 전, 3주 전보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모든 건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지지율 덕분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할 계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출석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결코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의 국면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한 이후에 그리고 변호인단이 헌재의 어떤 전략이나 기조 등을 파악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
정말 마무리를 하는 의미로 출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전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처럼 방심하지 않고 남은 한 달을 잘 버티게 된다면 충분히 좌파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반전의 서막이 열리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장해찬 최고위원과 여의도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